안녕하십니까. 오늘 CNGTV 진행을 맡은 캐덴그래픽스 박경수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디지털 리얼리티 플랫폼을 통한 제조 산업의 미래를 주제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리얼리티 기술을 중심으로 헥사곤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에서 진행 중인 제조 산업의 혁신과 디지털 전환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발표의 주요 이슈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DXDR 기술 기반의 제조 산업 기술 소개, 넥서스를 활용한 디지털 매니팩처링으로의 전환, 그리고 넥서스 기반의 적층 제조 솔루션 및 활용 사례에 대해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현재 무료 가입을 통해 개방형 디지털 리얼리티 플랫폼인 넥서스를 참여해 보실 수 있으십니다.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리고요. 오늘 발표를 위해서 세 분이 참여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헥사곤 매니팩처링 인텔리전트 소속에 있는 홍석관 부사장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헥사곤 매니팩처링 인텔리전트 사업부에서 키 어카운트 전략 사업을 담당하고 있는 이우영 그룹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헥사곤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에서 제조 공정 시뮬레이션 쪽을 담당하고 있는 황인혁 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발표에 참여해주신 분들을 위해서요, 저희가 경품을 준비했습니다. 50여 분은 추첨을 통해서 커피 쿠폰을 드리고요, 설문조사에 참여하시고 상담을 신청해주신 분들 2분을 추첨해서 치킨 세트를 드린다고 합니다. 경품은 12월 10일까지 지급될 예정이오니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질문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질문 중에 선택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많이 올라올 경우에 답변을 다 못 드릴 수도 있는데요. 그 부분들은 추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질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해 주신 첫 번째 연사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헥사곤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의 홍석천 부사장님께서 DXDR 기반 기술의 제조 산업 기술에 대해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DX하고 DR의 의미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리얼리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먼저 헥사곤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헥사곤의 본사는 스웨덴 스톡홀름에 있고요. 전 세계의 사업 분야는 8개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그 중에 지금 한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야는 3가지가 있고요. 우선은 에셋 라이프 사이클 인텔리전트라고 해서 조선산업이나 해양 플랜트, 그 다음에 정유시설과 같은 다양한 플랜트에 대한 설계, 제품에 대한 설계, 그리고 자산 관리를 하는 ALI라는 사업부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건축이나 토모, 그 다음 이런 것들에 관련된 GIS 정보에 대한 취득을 통해서 효율적인 제조가 가능한 라이카 지오시스템이라는 사업부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가 소속된 그 스마트 제조를 위한 다양한 솔루션과 하드웨어를 지원하고 있는 매니팩처링 인텔리전트 사업부가 있습니다. 저희 헥사곤에서 주요 핵심 가치는 보통 저희가 디지털 리얼리티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한다 그러면 대부분이 CAD 기반의 모델 베이스로 구성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데요. 저희는 그것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인 자산 정보를 측정을 해서 그러한 데이터를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또 디지털 리얼리티 기술에 혼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장 큰 차이점은 이러한 데이터를 단순히 어떤 CAD 데이터나 디지털 데이터로 분석하는 게 아니라 물리적인 위치 정보라든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에 대한 자산 정보를 CA 해석 통해서 신뢰성을 좀 더 확보를 하고요. 또 최근에 이런 실제 측정을 통해서 많이 사용되는 것들이 이제 자율화, 자동화 이런 쪽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요즘에 자율 중에 필요한 정밀 지도라든지 도시나 항만, 항공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산업 분야의 자산 정보를 디지털 자산화해서 운영, 관제 이런 부분에도 다양한 분야에 저희의 DX와 DR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소속된 매니팩처링 인텔리전트 사업 분야에는 크게 3가지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디자인 앤 엔지니어링 사업부에서는 제품이나 설비에 대한 설계 단계에서 성능이나 품질을 사전에 해석할 수 있는 CA 솔루션들을 가지고 있고요. 이렇게 설계된 제품들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로봇과 CNC 장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런 CNC 장비와 로봇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CAD/CAM 분야인 프로덕션 분야, 그 다음에 이렇게 생산된 제품의 외관과
또 산업용 CT 데이터를 이용한 비파일 검사와 같은 다양한 측정 장비와 측정 기술들을 보유한 메트로로지 앤 인스펙션 사업 분야가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말씀드릴 거는 디지털 트윈이라는 키워드에서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미 디지털 트윈이라는 부분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그 의미와 활용도가 굉장히 높은 분야입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저희 헥사곤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 쪽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기술을 제조 산업에 반영하는데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디지털 트윈이 제조 산업에서는 크게 세 가지 분야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첫 번째는 CAD 데이터, CAD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 베이스로 제품 설비 공장에 대한 디지털 자산을 하고요. 그 제품 설비 공장에 대해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사전에 자산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제품에 대한 품질을 사전에 확보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제품을 효율적으로 생산하기 위해서 다양한 CNC라든지 로봇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CNC와 로봇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프로그램 실시간 피드백 제어 같은 다양한 기술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3단계에서는 이러한 제품을 생산하고 품질을 예측하거나 성능을 테스트하기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다양한 AI 기법을 이용해서 제품에 대한 품질 예측, 설비에 이런 제품을 생산하기 위한 설비 운영 계획들을 사전에 수행을 하는 AI 기법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이미 레벨 1과 레벨 2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상용화돼서 사용을 하고 있지만 레벨 3은 지금 현재 활발하게 연구 단계에서 미리 AI 기법으로 예측하는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디지털 트윈이라는 기술은 이미 저희 이제 제조 산업에 많은 분야에 쓰이고 있고요. 저희 헥사곤에서는 이런 디지털 트윈을 기술을 제조 산업에 적용하기 위해서 크게 네 가지의 분야로 나눠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편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는 제조 산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자산이 있습니다. 제품뿐만 아니라 이 제품을 생산하는 설비가 포함된 공장. 그래서 저희는 이런 CAD 데이터의 모델 베이스에 대한 디지털 자산뿐만 아니라 실제 물리적으로 도면이 없더라도 실측을 통해서 다양한 제조 산업의 자산을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하고 있고요. 또 그거에 대한 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디지털 리얼리티의 기술들을 활용하는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산된 데이터들을 가지고 제품뿐만 아니라 제품을 운영하는 설비, 그리고 그 설비와 제품이 있는 공장 단위에 다양한 CA 해석을 통해서 자산에 대한 신뢰성, 제품에 대한 생산의 신뢰성, 제품 자체에 대한 신뢰성들을 다양한 CA 해석을 통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 단계에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요. 이러한 설계 단계에서 신뢰성이 확보된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로봇이라든지 CNC 장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생산된 제품들에 대한 조리 정밀도라든지 외관상의 문제점이라든지 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의 문제점들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양한 3차원 측정 장비와 또 비파괴 검사를 분석할 수 있는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는 저희가 만든 데이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 왼편에 있는 것처럼 저희 고객사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소프트웨어, 플랫폼,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과의 연결성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클라우드 기반의 다양한 협업 또는 연결성을 기반으로 하는 데이터의 연결성들에 대한 부분들도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걸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요. 우선은 제조 산업의 자산이라는 거는 아까 제품도 포함되어 있지만 설비 공장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디지털 자산화하기 위한 부분을 크게 정밀도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측정하는 범위로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나눠서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제품과 같이 마이크로 단위의 정밀한 측정과 분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오른쪽 편에 있는 측정 장비들을 이용해서 리버스 엔지니어링, 그리고 최근에 중요시되는 적신 제조 이런 기술에 저희 정밀 측정 장비들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공장이라든지 항만이라든지 공항이라든지 도시와 같이 굉장히 넓은 범위에 대한 공간에 대한 정보를 디지털 자산화했을 경우엔 다양한 형태의 광대역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화할 수 있는 기술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 편에 있는 것처럼 정밀 측정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죠. 이런 대표적인 산업이 뭐 전자 부품들, 금형, 차량, 항공기, 선박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제 측정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고 이동이 필요한 측정 장비들이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정식 측정 장비도 있지만 다양한 형태의 이동식 측정 장비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고요. 또 이게 수동 장비가 아닌 최근에는 산업용 로봇이나 협동 로봇 또는 AMR들과 시스템들과 연결을 통해서 측정 범위를 굉장히 확대하고 있고요. 자동화와 자율화 형태의 측정 시스템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편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측정 범위가 단순히 제품이 아닌 제품이 포함된 공장 또는 이게 교량, 항만, 공항, 도시 같은 것들의 광범위한, 그러니까 수백 미터에서 수키로를 디지털 자산화해야 될 경우에는 다양한 형태의 광대역 측정 장비들이 있고요. 요거는 뭐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장비들도 지원을 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이제 자율주행에 대한 정밀, 도시에 대한 정밀 지도 또는 건물에 대한 교량 관리, 또 특수 건물, 원자력 발전소나 이런 것들에 대한 건물의 관리들이 필요한 부분에는 사람들이 그걸 다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차량이라든지 드론이라든지 이동식 로봇에 장착을 해서 자동적으로 디지털 자산화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술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핵심은 이런 데이터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고요. 또 이거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설계에 반영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모델링, 그리고 모델링 데이터를 분석하는 형태의 기술들을 활용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앞에 말씀드렸던 다양한 디지털 자산들을 디지털화하는 목적은 결과적으로 제품의 성능을 설계 단계에서 미리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제품도 중요하지만 제품이 생산하기 위한 설비, 그리고 공장 단위의 제조 공장에 대한 다양한 대상을 기준으로 CA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고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단순한 제품이 아닌 제품이 생산하는 데는 공간에 대한 부분에 대한 CA 해석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이제 굉장히 이슈화되고 있는 전기 자동차에 관련된 소재, 그 다음에 다양한 물성치, 소음, 진동, 구조 이런 것들의 해석들을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이러한 분야는 뭐 자동차 산업뿐만 아니라 항공 산업, 특히 최근에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UAM 장비들과 관련된 것들도 저희가 기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저런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굉장히 많은 형태의 제조 기술들이 사용되고 있거든요. 뭐 용접이라든지 절단이라든지 압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기술을 제조 기술에 대한 사전에 기술을 예측하기 위해서 다양한 CA 해석들을 수행을 하고 있고요. 관련된 솔루션들을 고객사가 원하는 형태의 커스터마이제이션도 진행을 같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앞에서 말씀드리는 디지털 자산을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생산을 위해서 자동화에 대한 비율은 점점 저희가 한국 시장만 해도 높아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로봇이나 다양한 산업 분야의 로봇과 그 다음에 CNC 장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로봇과 CNC 장비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CAD/CAM 솔루션도 지원하고 있지만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다양한 형태의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오프라인 프로그램의 절대 정밀도를 높이기 위한 캘리브레이션 기능이라든지 디지털 트윈의 리얼타임 제어 이런 기술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단순히 이제 과거에는 로봇이 단순 조립을 수행을 했지만 최근엔 저희는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로봇에 대한 실시간 제어를 통해서 로봇은 일반적으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절대 위치 정밀도가 좀 안 좋기 때문에 CNC 장비에서 비해서 그래서 저희가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절대 정밀도를 확보해서 로봇을 정밀 제어할 수 있는 기술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장점은 이제 이런 대형 구조물들을 로봇을 이용해서 조립을 할 때 고가의 치구가 없이도 로봇을 이용해서 제조 또는 가공 작업에 또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측정 장비의 응용 범위를 넓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일반적인 그 전통적인 CNC 장비의 활용도는 지금도 굉장히 폭넓게 사용되고 있고요. 그런 CNC 장비에 대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이렇게 제작된 제품들에 대한 품질을 검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물론 사전에 품질을 검사하더라도 제작을 하고 나면은 제품에 대한 품질 검사는 굉장히 제조 산업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래서 외관에 대한 문제점이라든지 조류적 밀도라든지 또 이제 요즘에 2차 전지와 같은 형태의 제품에 대해서는 비파괴 검사들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외관 검사뿐만 아니라 비파괴 검사의 다양한 형태의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또 고객이 요구하는 거에 따라서 약간의 커스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고객들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동화라든지 자율화 시스템들도 저희가 같이 고객사와 같이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측정 장비가 사용되는 부분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전기전자와 같이 이렇게 굉장히 초정밀의 정밀도가 요구하는 쪽에서의 품질 관리도 수행을 하고 있고요. 자동차 산업에서는 단순히 수동이나 로봇을 사용하는 부분들은 많이 이미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것 같이 협동 로봇과 측정 장비, 그 다음에 AMR이라는 이 자율주행 이동 로봇을 같이 협업을 하면서 제품이 고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측정 장비가 이동하면서 다양한 제품과 다수의 제품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기술도 지원하고 있고요. 항공기, 선박, 철도 차량과 같이 대형 제품도 이러한 이동식 자율주행 자동화 측정 장비를 이용해서 측정하고 그 측정한 데이터를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이슈화되고 있는 배터리 산업 분야에 대한 품질 정밀도는 굉장히 중요화됩니다. 안전에도 문제가 되고요. 기업의 가치에도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저희가 산업용 CT 데이터에 대한 분석, 비파괴 검사 분석을 통해서 2차 전지나 기타 다른 금형 산업 이런 쪽에 비파괴 검사에 관련된 기술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런 비파괴 검사가 많이 사용되는 부분은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배터리 분야, 또 금형, 그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특수 차량에 대한 전체를 CT 측정을 통해서 차량 전체 내부의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혹시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문제점, 결함을 분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러한 비파괴 검사가 단순히 이제 크랙이나 어떤 내 비파괴 안에 이제 어떤 문제점을 분석하는 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런 걸 디멘전으로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GD&T 데이터까지 분석을 해가지고 설계 데이터하고 비교할 수 있는 이런 기술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굉장히 많고 복잡하긴 했었는데요. 좀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저희가 이런 제조 산업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데이터의 연계성입니다. 근데 데이터의 연계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생성하는 게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CAD 데이터를 이용한 모델 베이스에 대한 디지털 자산화하는 부분은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는 많은 제조 산업이 하고 있지만 실제 이런 제품을 만드는 공장이라든지 설비에 대한 디지털 자산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번 항목에 해당되는 굉장히 제조 산업에 필요한 제품 위에 다른 자산도 디지털 자산하는 부분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생성된 데이터를 이용해서 제품에 대한 CAS를 통해서 사전에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 또 이런 걸 제조하기 위한 로봇과 CNC에 대한 효율적인 사용 기술,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들에 대한 품질에 대한 검사를 하기 위한 검사 장비와 해석 소프트웨어들을 지원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저희 다음으로 제가 발표할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만, 고객사에 있는 여러 가지 CAD, PLM, ERP, MES 시스템과 저희 앞에 말씀드렸던 4가지 분야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데이터 연계성을 이용해서 넥서스라는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데이터 연계성을 통해서 협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은 저희 이영 그룹장이 넥서스를 활용한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전환에 대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헥사곤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 사업부의 이우영입니다. 앞서 저희 홍석관 부사장님을 통하여 저희 헥사곤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들이 디지털 리얼리티, 디지털 캡처 기술을 활용해서 어떻게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저는 넥서스를 활용한 디지털 매니팩처링의 전환에 대해 논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헥사곤은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데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양한 플랫폼을 이용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처럼 기반 기술 플랫폼으로는 HXDR이란 플랫폼이 있습니다. 헥사곤 디지털 리얼리티의 줄임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과 공간을 3D 이미지로 분석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 산업별로 다양한 플랫폼을 가지고 있으며 오늘은 제조산업 분야의 넥서스라는 플랫폼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간단하게 저희가 갖고 있는 플랫폼 중에 크게 3가지의 플랫폼을 영상과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XDR입니다. HXDR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헥사곤 디지털 리얼리티의 줄임말로서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 3D 공간을 보시는 것이 다양한 측정 장비, 측량 장비를 통하여 계측하고요. 이 계측된 데이터를 선과 면을 만들고 비주얼라이제이션 데이터로 변환하여서 디지털 공간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최근에는 다양한 측정 방법들이 개발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사람이 직접 손으로 찍고 다닐 수 있는 포터블 장비부터 자동차나 드론을 이용하여 자동 측정할 수 있는 기술까지 다양한 기술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데이터는 여러 개의 포인트로 구성되어 있는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입니다. 이런 포인트 클라우드 데이터를 선과 면을 만들고 비주얼라이제이션 해서 각각의 객체 인식을 시켜서 디지털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건 프랑스 파리의 개선문 일대를 저희가 직접 측정하여 디지털라이제이션 변환한 데이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 공간을 디지털화 시켰다면 이제는 내가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어떻게 만들 것이고 그 제품에 대한 성능을 예측해야 되겠죠. 이 제품 분야에서는 저희 넥서스라는 플랫폼이 제조 환경에 대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실제 제품을 제작하기 전에 제작성에 문제가 없는지, 이송 과정 중에 이송량의 처짐이라든지 속도, 그리고 다양한 데이터들에 대한 결합과 융합, 이런 부분들을 제조 혁신 분야의 디지털 트윈 플랫폼으로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우리 도시 환경을 3D 공간으로 가져왔고 내가 사용하고 제작하고 있는 제품을 디지털화했다면 이 두 가지를 융합하여 그 제품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환경에서 어떠한 성능을 낼 수 있는지 예측을 해야만 합니다. 이 부분의 융합을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라는 플랫폼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메타버스는 엔비디아의 옴니버스 엔진을 이용하고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건축, 토목, 환경, 제조 등 다양한 산업에 AR과 VR이 결합된 디지털 플랫폼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헥사곤은 디지털 리얼리티를 구축하기 위하여 3가지의 플랫폼으로 디지털 산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넥서스라는 플랫폼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서스는 개방형 DX 플랫폼으로서 제조 환경 내에 생기는 다양한 사람과 기술, 데이터를 어떻게 연계하여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을까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넥서스는 사람과 기술, 데이터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중심이 되어서 연계하고 이 연계된 데이터들을 AI와 머신러닝을 이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장 내에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넥서스는 DX 플랫폼으로서 다양한 타사 플랫폼과 다르게 어떤 장점이 있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저희 헥사곤은 다양한 계측 장비를 보유하고 있고 그 계측 장비를 디지털화 자산시킬 수 있습니다. 이 얘기는 저희 넥서스는 리버스 엔지니어링, 역공학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설계에 대한 PLM, 해석에 대한 CA, 물류에 대한 MES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제품단의 초기 설계에 있어서 역설계를 통하여 초기 설계안을 검증하고 설계에 대한 성능을 시뮬레이션 한 후 제작성을 평가하여 최종적으로 품질에 대한 인스펙션까지 제공할 수 있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전주기의 솔루션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넥서스는 아래와 같이 메트로지 리포팅 앱, 머티리얼 커넥트 앱, 머티리얼 인리치라는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고 있으며
다양한 솔루션들이 하나의 번들로 묶여진 넥서스 솔루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넥서스의 구성 요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넥서스는 일반적으로 웹 포탈 방식으로 개발이 되었습니다. 넥서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웹 포탈에 접속하여서 넥서스 안에 사용할 수 있는 헥사곤의 다양한 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헥사곤이 제공하고 있는 교육 과정이라든지 특별 트레이닝에 대한 자료도 포탈에서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포탈에 접속하시게 되면 위에 보이는 넥서스 어플리케이션에 접속을 하실 수 있습니다. 넥서스의 어플리케이션은 각 산업에 필요한 기술과 기반 요소들을 저희 넥서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된 제품들입니다. 현재까지 개발된 어플리케이션은 소재의 물성 정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는 넥서스 머티리얼 커넥트와 머티리얼 인리치라는 제품이 있고요. 저희 측정 장비를 통하여 계측된 제품에 대한 리포팅 기능인 메트로로지 리포팅 어플리케이션이 개발되었습니다. 모두 다 3D 기반으로 개발되었으며 웹포탈에 접속하여서 각각의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미 저희 헥사곤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각 산업에 맞춰서 번들로 제공하기 위하여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넥서스 솔루션즈를 개발하였습니다. 생산 쪽에 필요한 프로덕션 머신닝 스윗, 그리고 동력학 쪽에 필요한 시스템 다이나믹스 스윗, 그리고 제조 쪽에 가상 제조에 필요한 버추얼 매니팩처링, 애디티브 매니팩처링 등 다양한 헥사곤이 갖고 있는 솔루션들을 번들로 묶어 넥서스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들은 보시는 것처럼 넥서스 컴퓨팅 기능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베이스의 솔빙을 제공하고 있으며 또한 클라우드 베이스의 데이터 관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것처럼 넥서스 코어에서 다양한 데이터베이스를 정리하고 해석 결과들을 SPDM 방식으로 매니지먼트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듯 넥서스는 사람과 기술, 데이터, 각각의 솔루션들을 연결하여 디지털 공법을 이용한 제조 협업과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넥서스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 저희 헥사곤이 갖고 있는 장비와 소프트웨어 그리고 매니지먼트 시스템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얻어가실 수 있습니다. 또한 메트로지 리포팅 앱은 내가 측정한 데이터를 자동으로 3D 변환하여 데이터베이스 관리에 큰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며 머티리얼 커넥트와 머티리얼 인리치는 소재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경우 소재에 대한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지원하고 AI 머신러닝 역공학을 이용하여 내가 원하는 소재에 대한 정보를 추천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조 쪽에 가장 큰 혁신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3D 프린팅에 필요한 DFAM 워크플로우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넥서스가 보다 더 친환경적이고 유저 프렌들리하게 개발하기 위하여 유저분들을 디벨로퍼로 모시고 있습니다. 넥서스의 개발에 필요한 다양한 이슈나 니즈 사항들을 디벨로퍼로 참여하셔서 넥서스의 개발에 도움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3D 화이트보드라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계안이라든지 실제 해석 데이터를 외부에 연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공통된 GUI 창 안에서 설계안 또는 해석 결과를 띄우고 다양한 사람들이 이 공통된 GUI인 3D 화이트보드에 접속하여 해석 결과나 설계안에 문제점이 있는지 협업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넥서스에서는 단순히 장비에 대한 계측 결과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내가 갖고 있는 메트로로지 장비가 어느 정도 운영되고 있고 가동되고 있는지 메트로로지에 대한 자산관리 시스템까지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저희 넥서스가 갖고 있는 주요 어플리케이션과 솔루션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저희 넥서스 어디티브 매니팩처링 솔루션입니다. 넥서스 안에는 저희 헥사곤 MSC 소프트웨어에서 사용하고 있던 에이펙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AM 스튜디오, 시온이펙트 애디티브가 하나의 번들로 묶어서 넥서스 솔루션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이펙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은 형상 최적화를 위한 3D 프린팅에 필요한 형상 최적화를 위한 솔루션으로서 기본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던 GUI를 이용한 최적화 설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를 통하여 3D 프린팅 이전에 최적화된 설계안을 도출해내고 3D 프린팅에 필요한 실제적인 서포트 설계에 저희 AM 스튜디오 소프트웨어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설계안과 서포트를 설계한 후에는 최종적으로 3D 프린팅 후에 생기는 후변형을 예측하기 위하여 CM팩트 애디티브 솔루션이 도움을 드리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최종 생산된 제품에 대한 검증 및 계측은 넥서스젠 CMM 장비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보이신 것처럼 본 화면에 있는 자세한 설명은 제 발표 이후에 황인영 이사께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앱은 헥사곤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 다이나믹스 스윗입니다. 시스템 다이나믹스 스윗은 저희가 갖고 있는 1D 툴인 엘리먼츠, 저희가 갖고 있는 기아박스 설계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로맥스, 최종적으로 엔비디아에 가장 많이 혁신을 이루고 있는 아담스, 이 세 가지의 제품이 하나의 번들인 스윗으로 개발되어 넥서스 컴퓨팅 기능을 이용하여 클라우드 컴퓨팅을 하실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저희 1D 툴을 이용하여 초기 설계를 진행하고 기아박스라든지 전동화 부품에 대한 설계를 로맥스에서 담당을 하고요. 이 로맥스에서 설계된 데이터를 시스템 다이나믹스의 엔비디아 해석을 위하여 아담스로 넘겨서 전체 시스템 다이나믹스에 필요한 풀 포지션을 담당을 할 수가 있도록 하나의 번들로 묶어놓은 스윗입니다. 이런 스윗의 제품을 통하여 각각의 솔루션들이 연계를 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최근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자율화 자동차의 기술 개발에 다양한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저희 아담스에서는 아담스 리얼타임 솔버를 이용하기 때문에 실시간 도로 환경에서 생기는 하중 조합을 보시는 것처럼 히스 장비에 입력하여서 실제 내가 운전을 하는 것처럼 현실적인 드라이빙 시뮬레이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는 생산이나 제조 공법에도 다양한 스위트 제품을 이용하여서 번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헥사곤이 갖고 있는 프로덕션 솔루션들 중에 헥사곤 몰드 앤 다이, 헥사곤 프로덕션 머시너링, 헥사곤 아셈 매니지먼트, 헥사곤 버추얼 프로덕션 등 다양한 솔루션들이 하나의 스윗 제품으로 넥서스 기반의 클라우드 솔빙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워크 NC라든지 BG 등 다양한 각각의 솔루션들은 각 산업에 맞춰진 번들로 묶여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금형이라든지 가공에 필요한 스윗의 제품들을 넥서스 컴퓨팅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초기에 재고 또는 초기에 발주 주문 상태에서부터 견적, 그 다음 내가 필요한 재료에 대한 부분들까지 원스톱 시스템을 통하여 자동화와 협업이 가능하도록 생산 기술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넥서스 프로덕션 솔루션들을 하나의 번들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를 이용하면 카탈로그라든지 작업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DB화해서 공유할 수 있고 작업에 대한 협업 기능을 제공하며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넥서스에서는 클라우드 베이스의 솔빙인 넥서스 컴퓨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퍼블릭 클라우드와 프라이빗 클라우드 두 가지 클라우드 시스템을 동시에 개발해서 제공해 드릴 수 있으며 클라우드 솔빙에 다양한 코어나 램을 설정하여서 내가 원하는 해석의 속도를 높이는 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해석 결과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매니지먼트하고 DB화해서 자산 관리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듯 저희 넥서스 플랫폼은 DX 환경을 구축하는 제조 분야의 DX 환경을 구축하는 가장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넥서스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장점 세 가지는 첫 번째, 오픈리스, 개방성입니다. 현재 넥서스는 헥사곤에서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저희 회사 제품이 아닌 서드파티 제품에 대한 솔루션에 대한 데이터들도 연계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갖고 개발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가능하면 데이터에 대한 공유를 넘어서 CA에 대한 전반적인 해석 기법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운영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협업의 시스템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3D 화이트보드를 이용하시게 되면 우리 회사의 각각 부서별로 또는 우리 회사와 협력사, 파트너사와 협업 또는 생산 라인과 R&D 간의 협업 등 다양한 협업 시스템에 공통된 GUI를 통하여 분석 및 해석 결과를 예측할 수 있도록 제공하기 때문에 저희가 갖고 있는 두 번째 장점은 협업의 시스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웹 포탈 방식으로 개발되어 있기 때문에 접근성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핸드폰부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이동형 모바일 장비를 통하여 접속이 가능하고 이 모바일 장비를 통하여 실제 해석 결과라든지 계측 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장점들은 클라우드 기반으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고 정확한 해석 결과, 측정 결과를 제공해 드릴 수 있습니다. 저희 넥서스에 대해 보다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저희 넥서스 포탈 앱에 무료로 가입하시고 다양한 정보를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저의 넥서스 소개 발표를 마치고 저희 넥서스 기반의 적층 제조 솔루션 활용 사례를 헥사곤의 황인영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헥사곤 매니팩처링의 매니팩처링 인텔리전스의 황인혁입니다. 저는 오늘 앞서 발표드린 것과 같이 넥서스 기반의 적층 제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넥서스 기반의 넥서스는 그림과 같이 여러 다양한 여러 가지 플랫폼을 함께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이제 헥사곤 적층 제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실제로 적층 제조를 하기 위해서는 재료 선정이 필요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머티리얼 커넥트라든지 인리치를 통해서 재료 분석을 하게 되고요. 실제로 우리가 설계하고자 하는 파트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이펙스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통해서 파트 설계를 하고 이 설계된 것들은 CAE 여러 가지 툴을 통해서 검증을 하게 됩니다. 또한 첫 스타트를 기존에 있는 제품을 스캐닝을 해와서 역설계를 시작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설계된 제품은 프린팅 이전 단계에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3D 프린팅 공정상에 문제가 없는지 변형이 어떤지 잔류 영역이 어떤지를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빌드 준비와 실제 적층 공정 시뮬레이션을 수행을 하게 되고 이 수행된 이제 적층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실제로 이 제품이 실제 구조물에 작용하게 될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을 하게 되고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실제 프린팅 이전 단계인 이제 슬라이싱이라든지 네스팅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또한 프린팅 이전 단계에서 실제 프린팅을 하고 난 다음에 정밀 가공이라든지 CNC 가공이 필요할 것을 대비를 해서 실제 적층 시뮬레이션 된 결과를 가지고 여러 가지 툴패스라든지 가공 준비를 하고 실제 가공 시뮬레이션을 통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가공 시뮬레이션까지 마친 제품 설계된 제품은 실제로 이제 적층 제조 솔루션, 적층 제조를 담당하게 되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정밀 가공이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제품은 저희 그 메트로로지의 스캔 장비라든지 CNN 장비를 이용을 해서 제품 외관 검사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또한 요즘에 CT 장비를 이용을 해서 나온 안에 내부 결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사를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헥사곤이 가지고 있는 설계부터 측정 검사까지의 솔루션이고요. 이 중에 이제 넥서스는 다음과 같이 DFAM에 대한 워크플로우를 좀 더 세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품 설계부터 프린팅 준비 단계까지인데요. 넥서스 머티리얼스 커넥트에 연결하여 제품의 재료를 결정하고 난 다음에 제품 파트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빌드 준비, 그 다음에 이제 이 빌드 준비를 하게 때 필요한 서포트 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AM 스튜디오를 통해서 설계를 하게 되고요. 시뮬팩 에디티브를 통해서 이제 실제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변형이 많이 발생하게 되면 변형 보상 설계 또한 수행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어드밴스드하게 저희 볼륨 그래픽스를 이용을 해서 고급 변형 보상 설계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제 프린팅에 문제가 없는 파일들은
AM 스튜디오를 통해서 슬라이싱을 통해서 실제 프린팅 단계로 넘어가게 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휠 캐리어 적층 제조를 예를 들어서 헥사곤이 가지고 있는 전체적인 적층 제조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휠 캐리어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자동차의 일부분입니다. 그래서 바퀴 있는 쪽의 일부분이고요. 이 휠 캐리어는 경주용 자동차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무게가 감소가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빠른 속도로 경주하고 있는 이 레이싱카에서는 무게 감소가 아주 중요하게 되고요. 그 중에서 이제 그 캐리어 쪽에 담당하고 있는 휠 캐리어는 오른쪽 그림과 같은 생긴 이런 부품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품들을 어떻게 경량화하고 어떻게 프린팅을 사전에 준비를 하고 실제 프린팅을 어떻게 하고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료 선정 단계입니다. 넥서스는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두 가지 넥서스 머티리얼 립 앱이 있고요. 첫 번째가 이제 커넥트, 두 번째가 이제 인리치입니다. 커넥트는 재료 물성을 이제 시각화하는 정도의 수준 레벨이고요. 인리치는 기존에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확장해서 새로운 물성을 생성해내는 방법입니다. 본 예제에서는 머티리얼 커넥트를 이용을 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재료의 물성 시각화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파트 설계 단계입니다. 파트 설계 단계에서는 제일 먼저 휠 캐리어가 받는 작용 하중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이 작용 하중은 실제로 실차 조건에서 측정도 할 수 있지만 저희는 아담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하중 조건에 대한 하중을 오른쪽 테이블과 같이 구성을 하였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실제 하중 경량화에 가장 중요한 5개 조건을 선별하여서 하중 조건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얻어진 이제 이 하중을 가지고 실제 파트 설계를 하게 되는데요. 왼쪽 그림에서 같이 초기 모델을 정의를 했습니다. 회색부가 이제 설계 영역이라고 보시면 되고, 초록색 부분이 이제 비설계 영역이죠. 그래서 다른 쪽이 하중을 받는 부분과 다른 쪽이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또한 나중에 적층 제조를 하고 난 후에 그 가공을 고려해서 가공 여유를 미리 두고 이제 실제로 설계를 하게 됩니다.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이제 실제 파트 설계를 하고 있는 과정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앞서 초기 화면은 넥서스에 로그인을 하여서 여러 가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재료 물성을 가지고 오는 단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재료 물성을 선정하고 난 다음에는 아까 앞서서 아담스를 통해서 구했던 여러 가지 경계 조건들, 하중 조건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중 조건을 입력을 하고 나면 소프트웨어가 자동으로 이렇게 최적화된 형상을 만들어 주고요. 그래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기 때문에 아주 다양한 형상들이 실제로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형상들에 대한 것 각각 이제 검토를 수행을 하게 되고요. 다시 이제 설계된 데이터를 가지고 다시 이제 넥서스를 통해서 모든 분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이제 그 3D 화이트보드에서 다시 이제 여러분을 초대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보신 것처럼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을 이용을 하면 하중을 만족하는 다양한 설계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은 한 6가지 종류인데요. 얼핏 형상은 비슷해 보이지만 조금씩 다른 다양한 솔루션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러한 솔루션들은 모두가 하중 조건을 만족하고 당장 프린팅만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모델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생산적인 측면에서는 이 중에 어느 것들이 더 생산에 유리한가를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정 시뮬레이션으로 최종 설계안을 선택하게 되는데요. 품질적인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변형입니다. 어떤 모델을 선택을 해야지 변형이 작게 나올 거냐. 그리고 또한 시간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어떠한 걸 선택을 해야지 시간적으로 유리할 거냐. 그리고 재료의 소진이 얼마나 작게 될 거냐. 이러한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결정적으로 이제 역할을 하게 되는 게 프린팅 방향, 그 다음에 스포트 형상 종류, 커팅 방향, 열처리 조건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출력 방향입니다. 휠 캐리어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왼쪽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다양한 오리엔테이션을 검토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결론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발생하는 방향은
이제 보상 설계로 진행할 예정으로서 수직 방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 같은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게 서포트에 대한 설계입니다. 이 서포트는 없으면 좋겠지만 이 서포트는 없으면 안 되는 참 그런 존재인 거죠. 그래서 서포트는 아래 보시는 것처럼 세 가지 형태로 설계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솔리드 서포트, 제일 바닥에 깔아주는 서포트고요. 그 다음에 월 서포트, 콘 서포트, 요 세 가지 서포트를 구성을 해서 하나의 서포트로 만들었습니다. 또한 나중에 이제 서포트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서포트를 베이스 플레이트로부터 커팅을 해야 되는데 어떤 커팅 높이로 어떠한 방향으로 커팅을 할지도 사실은 이 파트에 상당한 변형에 영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시뮬레이션적으로 검토를 했는데 실제로 이 공정 조건에서는 저희는 열 처리를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에 의한 효과로 커팅은 별로 영향이 없었다라는 걸 판별했고요. 그래서 앞서 보신 6가지 중에서 가장 변형량이 작은 두 번째 케이스를 선택을 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만들어진 공정 조건을 정리를 해보면요. 그 빌드 쪽에서는, 프린팅 쪽에서는 한 285W 정도, 그 적층 두께는 30 마이크로 정도로 했고요. 빌드 방향은 수직으로 처리를 했고요. 열 처리 조건은 상온에서 이제 1시간 동안 가열을 하고 2시간 유지하고 그 다음 냉각시키는 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팅 높이와 서포트 제거 단계를 거쳐서 실제로 이제 설계를 했고요. 공정 설계를 했고요.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저희 시뮤팩 에디티브를 통해서 실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구현을 하는지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넥서스에 로그인을 했고요. 그리고 앞서 만들어진 공정 조건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양한 서포트들을 이제 불러오고 있는 중이고요. 예, 그래서 서포트를 불러오고 이제는 다양한 공정 조건들을 입력을 해야 됩니다. 머티리얼을 다시 봐서 불러오고요. 그리고 ALSI 10mg 제로 물성을 불러오고 넥서스와 동기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이스 플레이트에 대한 조건들을 입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D 프린팅이 가지고 있는 장비 정보, 레이저 파워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처리에 대한 조건들도 앞서 보신 그 열 처리에 대한 조건들을 입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팅 높이라든지 커팅 방향 이런 것도 소프트웨어에서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제거 옵션을 입력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변형이 생길 걸 대비해서 이제 변형 보상 설계까지 같이 입력을 수행을 했습니다. 메시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런을 이제 시작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수행되고 나면 수행되자마자 각 층마다 결과를 바로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변형이 어디가 많이 생기는지 빌드 단계에서 열 처리 단계에서 그 다음 베이스 플레이트를 커팅하고 있는 단계에서 서포트를 제거했을 때 각각 변형이 어떻게 발생하는지를 알 수 있고요. 이 또한 넥서스에 동기화를 시켜서 모든 사람이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서 이제 보상 설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변형이 제법 나오기 때문에 여기서는 애니메이션에서는 보상 설계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서 보상 설계를 수행을 하는 화면까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각각 공정별로 제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요. 빌드 단계에서의 변형량과 응력, 그리고 열 처리, 그 다음에 베이스 플레이트 커팅, 서포트 제거했을 때의 이제 변형량과 응력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변형 결과를 분석을 해보면 최대한 0.6mm 정도 초기 모델과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해소하고자 이제 변형 보상 설계를 하게 되었고요. 허용 공차는 0.1mm 정도를 주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에서 0.1mm 옵션을 주고 런한 결과 0.1mm 내에 다 들어오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앞서 만들어진 이러한 시뮬레이션 상으로 만들어진 출력물을 잔류역력이 해소가 되었겠지만 어느 정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 구조물에서 작용했을 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먼저 확인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실제 구조물 상에서 작동할 때 문제가 없다는 걸 확인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CNC 가공을 위해서 미리 이제 G코드를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생성된 G코드를 이용을 해서 실제 가공을 NC물이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을 해서 시뮬레이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상과 같이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된 상태에서 저희는 이제 직접 이 휠 캐리어를 프린트를 직접 출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출력을 직접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러니까 한층 한층 이제 30 마이크로씩 측정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예, 측정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각각 그 휠 캐리어를 프린터에서 제거를 꺼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열 처리로에 직접 이제 열 처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 처리를 수행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앞서 보신 것처럼 이제 베이스 플레이트에서 이제 제품 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 커트로 지금 커팅을 하고 있는 화면을 보고 계시고요. 커팅이 완료된 상태, 그리고 이제 서포트는 저희가 이제 수작업으로 진행을 해서 제거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출력물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부터는 이제 완성된 출력물을 실제 우리가 원하는 CAD과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검사를 해야 되는 과정이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메트로로지에 있는 PCMM과 SCMM 두 가지 스캔 장비로 실제 스캔을 떠서 형상을 측정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측정된 결과는 저희 이제 그 인스펙터라는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형상이 어디가 잘 맞는지, 잘 안 맞는지에 대한 인스펙션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또한 이제 안에 내부에 대한 기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기 위해서 CT 검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자, 화면에 보고 계신 거는 CT를 하기 전에 이제 세팅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래서 오른쪽과 왼쪽, 오른쪽과 같이 이제 320도 회전하면서 CT가 수행이 되겠습니다. CT를 하게 되면 화면 보시는 것처럼 각각 단층 촬영에 대한 사진을 얻을 수가 있고요. 이 단층에 의해서 뭐 여러 가지 변형이라든지, 그리고 내부적으로 발생하는 보시면은 이제 그 디펙트죠. 내부 기공 검사 같은 것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또한 이제 CT에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여러 가지 디멘전을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이제 넥서스 기반의 헥사곤 적층 제조 솔루션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재료 선정부터 파트 설계, 그리고 AM 그 시뮬레이션 및 보상 설계, 그리고 가공 시뮬레이션, 그리고 적층 제조 및 실제 가공하는 모습, 그리고 측정 검사를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이제 넥서스 기반 환경 하에서 다 작동이 되고 있으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넥서스는 사람과 기술 데이터를 연결하는 하나의 플랫폼으로서 모든 것을 서포트를 하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발표 세 분이 해주셨는데 잘 들었고요.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질문들을 많이 올려주셨는데요. 저희가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은 그 중에서 선정을 해서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문 주신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맨 위에 정밀도 얘기가 있어서 이쪽 위쪽에 네. 위로 올라가. 제일 위. 제일 이쪽에. 예. 네네. 이종훈님께서 네네. 검사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정확성을 보장하나요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좀 발표할 때도 보면은 정밀 측정이냐 아니면 측정 정밀도보다는 광범위한 대한 공간 정보를 취득하느냐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정밀 측정 장비 쪽은 다양한 측정 정밀도가 가지고 있는 제품이 있기 때문에 보통 평균 한 20마이크로에서 10에서 5마이크로미터까지도 정밀 측정하는 제품들을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서 해석하는 솔루션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 정보에 취득하는 광대역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수동식 그 사람이 이동하면서 측정하는 장비는 한 100m에서 한 2, 3mm의 오차를 갖습니다. 사실 근데 사람이 100m를 줄자나 어떤 측정기를 가지고 측정할 경우에는 거리에 대한 부분도 있지만 방향성에 대한 오차가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방향과 거리를 동시에 고려했을 때 100m에서 2, 3mm 오차는 사실 이제 측량 쪽에서는 아주 큰 오차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질문에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네. 네, 그리고 제가 하겠습니다. 네, 네. 설명 추가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다음 질문. 네네. 네, 아까
금속 3D 프린팅으로 요 질문에 좀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호준 님이 질문 주셨습니다. 금속 3D 프린팅으로 복합 분말에 대한 적층 제조 시뮬레이션이 가능한지요? 이렇게 질문 주셨네요. 네, 저 황인혁입니다. 질문 주신 거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속 3D 프린팅은 크게 국내에서 많이 하고 있는 방법이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 PBF, 그리고 DED, Directed Energy Deposition 방법을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적층 제조 공정상에서도 아직 복합 분말에 대한 거는 아직 상당히 어려운 수준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 금속 같은 경우에 두 가지 금속이 하나로 합쳐져서 새로운 금속이 생길 수도 있고요. 그 두 가지 금속에 대한 그 융합성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시뮬레이션적인 측면으로 봐서는 DED 같은 경우에는 그 피지컬리 금속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시뮬레이션 하는 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10번째 파트까지는 뭐 알루미늄으로 하고요. 그 다음 또 그 위에는 뭐 다른 금속으로 적층 시뮬레이션 하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근데 파우더 베드 퓨전 방식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복합 분말은 되지가 않고요. 단일 분말만 시뮬레이션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통적인 질문 사항이신 것 같은데요. 넥서스 플랫폼을 통해서 결국은 디지털 트윈의 어떤 분야에 사용할 수 있고 그 효과가 무엇인지 많은 분들께서 문의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 넥서스 플랫폼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DX 기반의 플랫폼입니다. 각각의 제조 산업, 자동차, 항공, 우주, 조선, 선박 등 다양한 산업에서 저희가 갖고 있는 어플리케이션과 솔루션이 현재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3D 프린팅 관련돼서는 항공 쪽의 다양한 부품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기 위하여 제공하고 있고요. 또한 자동차 쪽에서는 다양한 생산 데이터, 제조 데이터, 시뮬레이션 데이터, 설계 데이터에 대한 데이터 연계성 확보와 그 다음에 협업의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저희 넥서스의 3D 화이트보드와 클라우드 기반의 솔빙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저희 넥서스는 오픈리스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헥사곤의 솔루션뿐만이 아니라 현재 고객분들께서 갖고 계신 다양한 솔루션들에 대한 해석 결과, 설계한 측정 결과들을 저희 넥서스에서 센트럴라이제이션 해서 제공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웨비나에 들어오신 다양한 분들이 갖고 있는 산업군별로 필요하신 사항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넥서스 플랫폼 기반에서 어떻게 디지털 혁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물어보시면 네. 윤태영님께서 기업체별로 기업체별로 시스템이 자산 수준이 모두 다를 텐데 넥서스 솔루션을 맞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하는지 아니면 현재 기업 수준에 맞춰 솔루션 제한이 가능한가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요. 넥서스 플랫폼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유연성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정형화된 현재의 플랫폼을 제공하면 기업들이 거기에 맞춰서 쓰기 때문에 업무 시스템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퍼블릭이든 프라이빗 클라우드를 지원하고 있고요. 거기 안에는 고객사가 자체적으로 환경을 변경할 수 있는 API나 SDK 플랫폼을 솔루션들 지원하고 있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고객사에 맞춰서 환경을 일부 변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저희가 이제 요구하는 거는 넥서스 플랫폼 자체가 고객이 어느 정도의 환경을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김감독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넥서스 플랫폼을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탄소 중립형 스마트 공장 구축에 도움이 될 수 있을지 적용 사례를 문의하셨습니다. 현재 저희가 정부 기관, 산하 기관들을 통하여 오래된 중소기업들에 대한 디지털 전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으며 이 키워드는 탄소 중립, 탄소 배출량을 얼마만큼 줄 수 있을 것인가입니다. 이를 통하여 저희가 갖고 있는 다양한 계측 장비를 통하여 오래된 중소기업들을 계측하고요. 그 계측된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디지털화 시켜서 3D 공장을 만듭니다. 3D 공장을 만들게 되면 각각 공장에 있는 공정이나 장비들을 하나하나의 객체로 저희가 만들어서 그 공장 안에 있는 공정들의 스마트 센서를 부착하여서 현재 공정별로 발생하고 있는 탄소량을 모니터링하여 넥서스 기반으로 디지털 트윈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들을 저희가 기관과 함께하는 이유는 다양한 중소기업분들에게 DX 전환을 지원하기 위하여 사업화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자세한 설명을 저희가 따로 그 기관과 함께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메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 시간 관계상 지금 질문 주신 것들에 대한 답변을 다 못 드리게 됐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가 추후에 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표 세 분이 해주셨는데요. 간략하게 오늘 그 발표하신 내용을 짤막하게 핵심적인 내용만 하나씩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사장님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헥사곤이 디지털 트윈의 키워드를 기준으로 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선정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희가 3D CAD 데이터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제 3D CAD 데이터로 표현할 수 없는 물리적인 현상을 저희가 여러 가지 측정을 통해서 디지털 자산화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에서 핵심은 제조 산업에 있어서 다양한 자산을 어떻게 디지털 자산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를 통해서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디지털 트윈에 대한 기술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의 키워드는 그러한 데이터를 생성하고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다른 분들 혹시 짚어주실 내용 있을까요? 네. 저희 넥서스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단순한 CAD나 설계안에 대한 PLM 또는 생산 물류에 필요한 MES 정보만을 이용하는 디지털 플랫폼이 아닙니다. 저희는 DX에 필요한 제품 전주기의 솔루션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역설계부터 설계된 데이터들, 해석, 생산, 제품 품질 관련해서 이 전체 전주기에 생성되는 데이터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구동할 수 있으며, 우리 헥사곤의 솔루션뿐만이 아닌 고객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융합할 수 있는 DX 컨버전스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넥서스를 뒷받침해주는 예로 DFAM 솔루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넥서스가 보다 더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제조 공정상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향후 많은 그 DFAM뿐만 아니라 스마트 어셈블리라든지 등등 많은 솔루션을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헥사곤 매뉴팩처링 인텔리전스에서 준비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과 디지털 리얼리티 기술을 중심으로 제조 산업의 혁신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좀 알아봤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넥서스 플랫폼 등 헥사곤 쪽 플랫폼들에 궁금하신 점들이 있으시면은 문의 주시고요.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세 분 모두 감사드리고요. 인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